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제가 블랙 저널 영상을 올린 지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이 노트를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노트를 거의 다 쓰게 되어서 블랙 저널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제가 최근에 새롭게 기록을 하게 된 것들도 있어서 기록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기록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노트들은 총 이렇게 4권인데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로이텀 노트고 얘는 블랙 저널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제 블랙 저널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기호화가 되어 있거나 구획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막 노트로 써요. 그래서 엄청 체계적이지는 않고 그때그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의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월간 페이지예요. 한 달이 이제 시작될 때 달력을 만들어서 제 월간 목표를 적어보고 그리고 그 달에 있는 스케줄이라던가 행사라던가 이벤트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주마다 주간 목표를 적어놓고 한 주가 끝날 때 내가 이걸 실행했는지 안 실행했는지 체크하면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데일리 페이지인데요. 월간 페이지 후로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먼저 아침에 저는 블랙 저널을 거의 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 페이지 쓰고 24시간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골라서 이 감사 노트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그냥 투두 리스트로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로 하는지 이렇게만 나눠서 투두 리스트를 적었었는데 블럭식스라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되어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블럭식스라는 방법은 크게 6개의 블럭으로 내 하루를 순서대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큼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큼직하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세부적으로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적어보는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큰 그림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일상을 보내다가도 블럭을 떠올리면서 아 이제 뭐 만남 블록으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업무 블록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간 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 추가로 하게 된 기록이 있어요. 롱블랙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노트들을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 롱블랙이 이제 여러 사람의 인터뷰라던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노트를 공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매일 올라오는 노트를 아침에 하나 읽고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문구나 저에게 좀 영감을 줬던 내용을 따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눈으로 된 메모지에 그 기록을 남긴 후에 이 블랙 저널에다가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여기서 내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방법 같은 것들은 이 여백에다가 또 기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데일리 노트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제 3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3월에 제가 이제 달력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월은 이 포스트잇을 왠지 활용해보고 싶어서 3자로 이렇게 썼는데 연필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와가지고 이걸 감성으로 가져가자 해서 이번에는 날짜를 다 연필로 표시를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월별 목표를 이 포스트잇에다가 잘 보이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주간 목표도 요 끝쪽에다가 해서 매주 시작할 때 주간 목표를 쓰고 또 트래킹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3월까지 쓰면 이 노트를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 이런 마음으로 3월에는 월간 뒤에도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헤비 트래커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습관은 간단하게 2가지로 해서 얘는 이 아날로그 키퍼에서 나온 스티커 붙이면서 매일매일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서 봐야 돼요. 근데 모눈으로 된 게 되게 좋은 게 어떤 면으로 해도 이 기록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방향과 상관없이. 그래서 요런 페이지를 또 만들어 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하는 업무라던가 사이드 프로젝트 또 유튜브 그리고 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이 생기거나 좀 월 말에 회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그냥 마련을 해봤어요. 어떻게 쓰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블랙 저널이 좋은 점이 이 기존의 플래너가 만들어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일리 페이지 외에 별도로 저만의 방법으로 좀 구획화를 해놓은 것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홍색은 요 아이디어 페이지예요. 때때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나 뭐를 봤을 때 또 읽었을 때 또 영감을 받아서 떠오른 것들을 이렇게 그냥 막 노트로 막 씁니다, 여기에. 근데 이게 좀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새로운 기록을 또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구획화된 거는 이게 잉글리쉬의 E인데 영어 공부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칼럼 읽고 모르는 단어 하고 되게 좋았던 문장 하나를 찾아서 요거를 좀 달달 외워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공부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초록색 플래그 붙은 거는 내가 읽은 책, 이 독서 기록인데 제가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기록이 안 되면 어떤 문장이 좋았는지 내가 그 책 읽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았던 문장을 필사해요. 근데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이 문장 밑줄 쳤더라? 아, 그런 생각 때문이었지. 또 그때는 넘어갔는데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이게 내 삶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까만 글씨로는 이제 필사를 하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는 그때 떠오르는 저만의 생각들을 좀 기록을 하는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찍었던 딥 퀘스천스의 컨텐츠들 있잖아요. 홀로라던가 H마트에서 울다라던가 그런 컨텐츠들이 다 이 필사 기록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이제 떠올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앞뒤 페이지에는 맨 뒤에는 피스, 제가 십자수 프로젝트에서 저희 멤버님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9번째 작품인데 뭔가 이걸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피스 스티커를 붙여두었고, 표지 맨 앞에는 아날로그 키퍼 쇼룸에 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더니 이렇게 빙고판을 주시더라고요. 친구랑 이제 2025년 들어서 우리는 어떤 빙고를 채웠나라고 봤는데 채운 것도 있는데 못 채운 것들도 많아서 남은 3월 동안 이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붙여뒀고, 작년에는 여기에 똑같은 포맷으로 저의 규칙들, 꼭 지켜야 될 일상의 대원칙들이 적혀져 있었는데 새해가 돼서 새롭게 정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빈칸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조만간 한번 저만의 이제 일상의 원칙들을 다시 구성해서 채워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트는 저의 아이디어 노트예요. 아까 블랙 저널에서 분홍색 플래그로 이제 아이디어 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두서없이 쓰다 보니까 칸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들이 되게 여러 영역에서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저의 그냥 일상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하고 있는 뭐 십자수 프로젝트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랑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다 영역이 다른데 한 군데다가 그거를 몰아서 이제 기록을 하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라서 요 노트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노트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그냥 설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께서 주신 건데 연보라색을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롤드 페인트라고 합정에 있는 곳이거든요. 마스킹 테이프 판매하는 곳인데 요 롤드 페인트에서 직접 제작한 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거를 꾸며봤어요. 그 이제 다꾸를 한 거죠.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 그래서 요걸로 쫙 이렇게 감아주고, 그리고 얘랑 무슨 색이 잘 어울릴까 했을 때 요 약간 형광 연두빛, 나는 이 색이 좀 보랏빛이랑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이제 메인 컬러로 꾸며봤어요. 여기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제목도 적어주고, 여기 초록색 플래그 되어 있는 거는 그 영역별로 유튜브, 그 다음에 뭐 내가 하는 십자수 프로젝트, 또 그 외에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어 블랙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월간 플래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모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고
올해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 사이드 작업 안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그냥 평소 하는 대로 막 씁니다. 그냥 막 이제 써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만의 개인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레퍼런스 찾아보거나 또 그런 경우에 쓸 때가 많아서 약간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면,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했을 때 저에게 들어온 인풋을 여기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색 네모를 그려놓고 옆에 칸을 비워놓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노트를 보면서 내가 그때 했던 인풋을 쭉 돌아보고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셀프로 회의를 할 수 있게 그 회의장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까만 플래그는 그냥 제가 하는 기타 등등의 공부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란을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고 내가 나중에 연자야 여기서 회의해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잘 쓰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기록 방법을 보게 됐어요. 도야마 시게히코라는 일본의 어떤 학자분의 생각 정리법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분은 이제 막 아이디어를 그냥 적어요. 이제 뭐든지 아이디어를 적고 얘를 숙성시켜놔요. 막 이렇게 재워놓는 거죠. 얘가 자고 있다가 그 숙성을 하는 동안 쓸만한 아이디어는 진짜 숙성이 되고 폐기할 만한 아이디어는 그냥 이제 썩거나 의미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면은 얘를 재워놨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진짜 이제 내가 쓸만한 생각 노트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블랙 저널에서 얘가 파생되었는데 얘에서 또 얘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물줄기가 쭉 흘러내려가서 진짜 쓸만한 엑기스가 되는 아이디어만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내가 진짜 유튜브 이번에 뭐 찍지? 다음에 프로젝트 뭐 하지? 이렇게 할 때 이것만 펼쳐보면 이 바로바로 제작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뭔가 실현할 수 있게 저의 이제 행동의 직전의 단계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만 모아놓는 노트를 한번 저도 따라서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올라이트 제품이고 얘는 좀 그림도 그리고 다양하게 자유롭게 펼치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노트로 구했고,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얘가 쫙쫙 잘 펴지냐 였는데, 얘가 이 노트가 이제 전혀 여기 접힘이 없이 이렇게 쫙쫙 잘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구매를 했어요.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에 숫자를 적어요. 그래서 넘버링을 하고 제목을 쓰고 구체적인 내용을 쓴 후에 제가 이 생각을 언제 이제 숙성시켰는지 그 날짜랑 얘의 출처가 어딘지, 예를 들면 이 줄무늬 노트의 몇 쪽이다 또는 블랙 저널의 몇 쪽이다 이런 식으로 출처까지 기입을 해서 제가 혹시나 이게 너무 간략해서 이거 왜 생각했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출처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의 약간 엑기스 사전 같은 버전으로 노트를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은 아날로그 키퍼의 핸디 플래너 제품이에요. 얘는 제가 이제 왜 갖게 됐냐면 친구들이랑 좀 우리도 우리만의 리추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이제 30분 산책, 아까 루틴으로 한다고 했던 30분 산책을 하면서 그때 했던 생각이라던가 느낀 것 또는 관찰한 것들을 내가 너희한테 기록으로 남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헌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리추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또 기록물을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미 큰 노트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날로그 키퍼 쇼룸 갔다가 요거를 탁 만났는데 색깔부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라 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고, 구성이 월간 플래너가 먼저 되어 있어요. 월간 플래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간 플래너가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한 달 바뀔 때마다 표시한 거예요. 6달치에 월간과 주간이 끝나면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냥 모눈이 막 펼쳐져요.
얘가 사이즈가 너무 딱 핸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오로지 리추얼만을 위해서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월간에는 제가 리추얼을 실행하는 날마다 스티커를, 그리고 제가 사실 산 이유는 이 매일매일의 기록물들을 좀 남기기 위해서니까 요렇게 그날그날 제가 산책하거나 걸으면서 봤던 것들을 기록을 좀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최근에는 걸으면서 정말 볼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관찰할 걸 찾다 보니까 겨울 나무가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조금 흥미로워서 이거라도 찍어서 관찰했다고 올려야겠다 이러면서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가 나도 오늘 산책하면서 이거 나무 봤는데 되게 닮았다면서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되게 그냥 의미 없는 가로수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사는 그 지역의 나무랑 내가 보는 이 나무가 닮아 있다는 걸 보고 나니까 되게 이 나무에 갑자기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 그리고 또 친구가 오늘처럼 이렇게 파란 겨울 하늘을 물망초빛 하늘이라고 말을 한대.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망초빛 하늘이라는 말을 배웠다. 이러면서 그런 저의 생각들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꾸준히 기록을 해서 저에게 의미 있는 리추얼이자 기록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끼치듯이 계속 노트가 늘어났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어서 좀 흥미로웠어요. 이 기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라라는 퀘스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되게 관성적으로 살게 되는데 기록을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이제 나한테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고 그 종이 안에서만큼은 내가 나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봄이 왔는데 새로운 봄에 어떻게 기록을 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으셨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